ENTJ 오늘 30마리 잡고 가는 거야. 오늘 30마리 ESFP 낚시터에 낚시 장비보다는 노래방 기계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삶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인생 내비게이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재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MBTI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일반적으로 MBTI에 알려져 있는 내용들 말고요. MBTI의 그 16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이 낚시터에 갔을 때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를 가지고 이 16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에 주소를 적어보세요. 잘 써지나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줄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 주소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손으로 글씨를 적을 때는 편안하고 느낌의 기복이 없죠. 그리고 긴장보다는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 작업을 할 수도 있죠. 에너지를 비축할 수도 있죠. 비축된 에너지로 다른 일을 또 할 수도 있죠. 경제성, 효율성이 높아요. 그런데 반면에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글씨를 썼을 때는 어색하죠. 시간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죠. 글씨체가. 컨트롤은 여러분의 필체와는 거리가 또 멀죠. 경제성, 효율성, 신속성 다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아상실까지 오게 되죠. 이 두 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비선호 타입을 미분화 상태에 있는 속성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MBTI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MBTI는 단어들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진 글자죠.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라는 그 첫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과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지표를 MBTI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MBTI 진단은 주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16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기 내면의 모습에는 8가지 속성이 있어요. E, I, S, N, T, F, J, T 이 8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상황에서 이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글씨를 쓰듯이 익숙하게 나타나는 4가지 속성의 조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금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회사에 이 16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날을 잡아서 단합대회 겸해서 낚시를 갑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이 16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성향들을 보고 이 각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적인 행동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STJ. ISTJ는 별명이 세상의 소금형입니다. 즉, 자기 준비물은 철저히 준비해 오죠.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모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조용히 몰두합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모임에서 잡은 고기 절반은 바로 이 ISTJ, 이 사람들이 잡습니다. 두 번째, ISFJ. 별명은 임금 뒤편의 권력형입니다. 일감을 다 이렇게 분배해줘요. 그리고 자리 잡고 앉을 때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 옆에 자리 잡고 앉습니다. 가족을 가장 많이 챙깁니다. 모두들 쉬는 시간에도 혼자 바쁘게 일합니다. 남의 준비물까지도 준비해서 짐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4시까지 모두의 김밥을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INFJ, 별명은 예언자형입니다. 낚시터에서도 시를 써요. 낚시터의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잡은 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해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빈손으로 집에 갑니다. 낚시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낚시터에서 조용히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동양인의 2%, 서양인의 1%가 이에 해당하죠. INTJ, 별명은 과학자형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행하고 결정을 주도합니다. 시간이나 노력의 낭비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낚시에 대한 이론 박사예요. 비가 와도 행사를 강행합니다. 고기를 잡을 때까지 씨름을 하는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ISTP, 별명은 백과사전형입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철저히 준비해 오죠.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 바늘을 콕콕 무는 그 입질에 따라서 어종을 파악해요.
그리고 낚시 도구를 다루는 손재주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부서진 낚싯대 잘 고치고 남의 낚싯대에 바늘을 매주는 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죠. ISFP, 별명은 성인 군자형입니다. 낚시보다는 낚시터에서 주로 요리를 담당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변 청소를 합니다. 낚시터에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늘 조용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꼭 있어요. INFP, 별명은 잔다르크형입니다. 말없이 인생을 낭습니다. 잡은 고기를 다시 다 풀어줍니다. 대의 명분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사고가 나면 자기 자신이 모두 책임집니다. 고래를 잡겠다는 희망을 갖고 낚시를 합니다. 아름답고 이상적인 낚시 대회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INTP, 별명 에디슨형. 물때, 어종, 그리고 자연의 이치에 맞춰서 모든 낚시터의 상황을 예언합니다. 낚시터에 생물도감을 가지고 와요. 낚시 가는 날의 날씨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고기를 못 잡은 이유를 분석하고 비평합니다. 자, 이제 외향적으로 갈까요? ESTP, 별명은 수완 좋은 활동가형. 낚시보다는 낚시터에 와서 수석을 줍든지 다 모여 해가지고 고스톱판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속에 다이빙해서 고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낚시 장비는 늘 최고급으로 준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잡은 고기를 뛰어가서 시식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ESFP, 별명 사교형. 일단 낚시터에 올 때부터 복장이 화려합니다. 폭소와 유머를 제공해요. 고기를 못 잡아도 태평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모임에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술에 취하면 땡땡 TJ에게 욕먹고 땡땡 FJ에게 엎혀서 집에 갑니다. 낚시터에 낚시 장비보다는 노래방 기계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ENFP, 별명 스파크형. 낚시하다, 고동 잡다, 수영하다 온갖 일을 잘 벌입니다. 불꽃 튀듯이. 사람들 사이에 얽힌 문제를 뛰어들어가서 해결하려고 덤벼들어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새로운 낚시법을 개발하겠다고 덤벼듭니다. ENTP, 별명 좌충우돌형. 낚시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장 힘이 넘칩니다. 낚시 계획이 등산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생동감을 주고 정열적입니다. 낚시를 하다가 문어나 갈매기를 잡기도 합니다. 엉뚱하죠. ESTJ, 별명 사업가형. 낚시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범을 보입니다. 낚시 및 진행에 솔선수범합니다. 좋고 싫은 것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고 화끈합니다. 작은 고기를 잡고도 이만한 고기 잡았다고 허풍을 떱니다. ESFJ, 별명 친선도모형. 낚시 전에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지냅니다. 낚시를 인간관계 결속의 좋은 기회로 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줘요.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사람은 출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고기를 적게 잡은 사람의 고기를 자기가 나서서 대신 잡아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 맞추기에 바쁩니다. ENFJ, 별명은 달변가형입니다. 사고가 나면 앞장서서 송금모금하고 다닙니다. 고충 있는 사람의 상담자가 되어줍니다. 카리스마적 기질로 설득력이 아주 강합니다. 야유회 계획을 이런 사람들이 주로 계획합니다. 일복이 많아서 뒤치다거리 전문가입니다. 동기부여 잘합니다. ENTJ, 별명 지도자형. 모두에게 오늘 잡을 고기 목표를 반복적으로 수입합니다. 오늘 30마리 잡고 가는 거야. 오늘 30마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목표를 주입해요. 업무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담시키고 고기를 놓치면 쫓아가서 막 야단칩니다. 낚시터의 총괄 감독관이 됩니다. 그리고 낚시 가는 날 어디까지 몇 시로 모여 해가지고 낚시터까지 데리고 가는 인솔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6가지 유형에서 나타나는 낚시터의 행태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MBTI 진단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고 내 애인은 어떤 유형이고 이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서로 맞네 안 맞네 이러고들 있을 거예요. 진단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MBTI 뿐만 아니라 모든 진단이 다 그렇지만 매번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측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속성을 진단하는 것이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를 진단해야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진단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진단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가 담당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이 진단 결과로
내 자신이나 상대방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될 겁니다. 지구의 모든 인구를 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혈액형이나 지구의 모든 인구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이 MBTI나 다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진단하는 자기 자신도 지금 내가 체크한 문항이 현재 내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희망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체크한 것인지 자기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진단 도구가 그렇듯이 진단 결과는 그냥 그 사람의 대강의 윤곽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내용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재익이었습니다.